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5,535달러, 이더리움 2,785달러. 여전히 비트코인은 같은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이슈는 꽤나 오랜 시간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죠. 하지만 오늘은 그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에서 뉴스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공포탐욕 지수는 25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는 큰 움직임이 없네요. 그 안에서 알트들이 크게 변동하고 있으니 항상 매매는 스탑 잘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인 생존기 팀에서는 공식 유튜브 페라리 멤버십 오픈 카톡방과 더불어 각 멤버들의 개인 인스타그램 이외에는 전부 사칭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특히 카카오톡에서 코인 생존기 채널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전부 사칭이니 피해보시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인상 우리에겐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농담이 아니라 맞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처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그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서 경제는 어쩔 수 없이 점차 죽어갔습니다.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시장에 뿌렸습니다. 이제 와서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지난 여름 정부에서 여름 휴가비를 주었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데라고 외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애기 수준이었네요. 아무튼 이제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외치며 어느 정도 경제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뿌렸던 돈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금리 인상은 이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상은 자산의 가격 하락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그리고 적절한 금리 인상은 경제의 순기능을 할 테니까요. 이번 FOMC의 발표로 0.25%의 금리를 인상한 미국입니다. 그로 인해 자산들의 가격은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가격은 실제로 발표 전보다 조금은 올라온 상황이고 현재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앞으로의 움직임입니다. 남은 22년에 6번 그리고 다가올 23년에 3회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현재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큰 변수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전쟁의 장기화는 어쩔 수 없는 변수로 하나 둘씩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금리를 점차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어요. 다만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부족, 곡물 부족, 원자재의 가격들은 변동성이 강한 재로 쭉쭉 올라갈 것입니다. 이미 체감들 하고 계시잖아요. 기름 넣을 때마다 사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비는 오히려 위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주는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5월에 모든 이들이 예상하는 0.25% 인상이 아닌 0.5% 인상 혹은 그 이상의 인상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시장은 다시 한번 가격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양적 긴축 역시 5월에 발표한다고 했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잠깐이잖아. 그 뒤로 어차피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겠죠. 다만 이번은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엔 금리 인상을 하였지만 경제는 꾸준히 좋아지며 성장을 했습니다. 큰 변화 없이 이겨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금리 인상이 진행됨과 동시에 만약 전쟁의 변수로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변수를 들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큰 변동성 그리고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등 지금 단순히 생각만 하더라도 몇 가지가 있죠. 다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코인 생존기 팀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에서 매번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22년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사실 현물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 시장을 냉정하게 보자는 이야기죠. 이런 전쟁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우스갯소리로 과거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런 인플레이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들 사용한 것이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이 매우 강력한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크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올리며 그 수렴의 끝은 대충 5월 정도로 보여집니다. 역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5월 초에 FOMC 발표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전쟁의 상황에 따라 미국 경제가 받을 영향
그에 따라 금리가 발표되고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겠죠. 전쟁이 주는 변수 우리는 지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상원위원들은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러시아 지갑과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 법안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사실 탈중앙화이긴 하지만 늘 이야기 드리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탈중앙화될 순 없습니다. 적절한 타협을 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긴 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전쟁을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고통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는 제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에 합법적으로 자국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다 해외 거래소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제 법안으로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궁지에 몰릴 것이며 그것을 중국이나 여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바이든 대통령은 정확하게 중국에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전범이 되어가고 있는 푸틴입니다. 전쟁 범죄에 동참하는 국가 중국이 아주 만약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전 세계는 중국에게도 등을 돌릴 것입니다. 다만 중국은 너무나 큰 나라입니다. 일단 머리수부터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도 적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전쟁은 쉽사리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이 전쟁이 확산되어 미국, 중국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3월 18일 저는 코인 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날은 흐리지만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 우중충한 것도 좋잖아요. 그럼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1일 차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삼각 수렴 속에 움직이는 비트코인입니다. 수렴의 상단 부근을 넘어주는가 싶었지만 저항을 맞고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단기 수렴을 끝까지 채우게 된다면 4월 중반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수렴을 끝까지 채우는 경우는 위로 오르는 경우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확률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수렴을 지속적으로 채워 나간다면 조금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지속적으로 빨간 수렴 상단 저항인 41,340달러를 넘어주는지 수렴 하단의 지지인 35,360달러, 33,690달러를 이탈하는지 지속 지켜봐야 합니다. 추세선이 갈수록 좁혀져 매일매일 지지와 저항의 가격이 변합니다. 이 점 직접 차트를 보시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렴 후에 방향이 정해진다면 방향성을 잡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조용하죠. 이럴 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코인이 어제 바이낸스에 상장했죠. 하루 만에 2700%를 올려버리며 현재도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 에이프입니다. 이 원숭이 다들 보신 적 있죠? 아디다스, 에미넴, 스테판 커리 등 유명 기업과 유명인이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유명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 가격은 70이더리움, 가장 저렴한 원숭이를 구입하려고 해도 2억 4천만 원 정도가 드는 어마어마한 원숭이입니다. 이 원숭이는 유가랩스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최근 메타버스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냈고 16일 원숭이 NFT 보유자들을 위한 코인인 에이프를 출시했습니다. 에이프 트위터와 웹사이트에 따르면 에이프는 총 10억 개가 발행이 되었으며 9.75%는 유가랩스에, 8%는 유가랩스 4명의 창업자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14%는 출시 기부자들에게 배포되었고 6.25%는 제인 구달 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에이프 다오를 통해 모든 의사 결정을 하고 발행된 에이프 토큰을 모든 신제품과 서비스의 주요 토큰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죠. 이 토큰은 거버넌스적으로도 생태계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어제 상장한 에이프의 가격은 빠지지 않고 지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트는 의미가 없는 만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토큰은 원숭이 홀더들에게 주어졌지만 애초에 이 원숭이는 가장 싼 친구가 2억 4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NFT입니다. 그리고 에이프 코인은 이런 부자들에게 많이 에어드랍된 셈이죠. 그들이 에어드랍 받은 토큰을 받자마자 바로 팔아버렸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팔지 않았을까요? 그에 따라 가격은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에어드랍을 진행했던 여타 다른 코인들은 에어드랍이 끝남과 동시에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에이프의 경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코인 생존기 팀은 어제 에이프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발전하여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